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박희진 교수입니다. 자, 자동차 테스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해당 자동차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 지표 중 하나는 자동차의 연비입니다. 자동차의 연비가 높을수록 연료 소비가 적고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가 잘 만들어졌는지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 대의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각각의 연비를 측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자동차의 연비는 9km/L, 두 번째 자동차의 연비는 15km/L, 세 번째 자동차의 연비는 20km/L라고 합시다. 이 경우 중앙값은 15km/L가 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서는 중앙값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평균적인 연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테스트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N대의 자동차를 새로 만들었지만 여건상 세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테스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N대의 자동차의 실제 연비값이 주어졌을 때 Q개의 질의에 대해 임의로 세대의 자동차를 골라 테스트하여 중앙값이 mi 값이 나오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자, 제약 조건은 자동차의 개수 n은 5만 개, 질의의 개수 q는 20만 개, 자동차의 연비는 이제 10억까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로 주어지는 그 중앙값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자, 입력 형식. 첫 번째 줄에 n과 q가 공백을 사이에 두고 주어집니다. 두 번째 줄에는 n개의 자동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값이 공백을 두고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자동차의 연비는 서로 다름을 가정해도 좋습니다.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돼야 문제가 쉬워지니까. 세 번째 줄부터는 Q개의 줄에 걸쳐 테스트 결과로 기대하는 값인 mi가 한 줄에 하나씩 주어집니다. 출력은 Q개의 줄에 걸쳐 세 대의 자동차를 골랐을 때 연비의 중앙값이 mi가 나오는 서로 다른 가지수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합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5대의 자동차가 주어지고 이제 질의는 3개가 들어옵니다. 각각의 연비는 5, 2, 3, 1, 6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소팅을 하면 편해요. 5, 2, 3, 1, 6을 소팅하면 1, 2, 3, 5, 6이 되겠죠. 자, 그럼 질의가 1이 들어옵니다. 중앙값이 1이 될 수가 있나요? 1은 맨 앞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중앙값이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답이 0이 됩니다. 맨 끝에 6을 보겠습니다. 6도 맨 오른쪽 끝의 값이라서 자기보다 큰 값이 없기 때문에 역시 중앙값이 될 수 있는 방법은 0가지입니다. 자, 근데 3을 봅시다. 입력이 3이 들어오면 자기보다 작은 게 2개 있고 큰 게 2개 있죠. 그러면 작은 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큰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를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시도해 봅시다. 첫 번째 줄에 이제 n과 q가 주어지니까 n과 q를 받으면 되겠죠. 스플릿으로 받고요. 두 번째 줄에는 n개의 자동차의 연비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마일리지라고 리스트를 잡겠습니다. 자, 이제 마일리지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map into int input split 이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다 잘 들어왔는지.
mileage. 그러면 52316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소팅을 하겠습니다. 소트를 하고 나야 중앙값인지 아닌지 알기가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가 총 Q개가 들어오니까 Q번 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받아서 이 M이 도대체 이 소팅된 값에서 몇 번째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하고 싶은 건 이 M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체크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약간 100점 맞지 못하는 풀이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만점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드가 짧아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C++이나 자바 풀이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M을 받았고요. 만약에 M이 마일리지 없으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M이 잘못 들어와서 마일리지 없는 경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불가능한 경우니까 0을 출력하고 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M이 이 안에 있으니까 M이 어디 있는지 몇 번째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을 거예요. 찾을 건데 지금 N이 5만이나 되고 Q가 20만이나 되니까 그냥 시퀀셜 서치를 하면 시간 초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 서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행히 파이썬에 바이너리 서치가 내장돼 있죠. 어디 있냐면 bisect라는 모듈 안에 들어 있습니다. bisect.left를 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있는 경우에 찾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경우에는 bisect left는 삽입될 왼쪽 자리를 찾아주는 거고 right은 오른쪽 자리를 찾아주는 건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들어있으면 그 위치를 찾아주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하고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웹 문서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쓰려면은 우리가 bisect를 임포트 해와야죠. 그래서 left를 하면 이제 가져오고 우리가 이 인덱스를 찍으면 인덱스를 찍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보다 작은 거의 개수와 큰 것의 개수의 곱을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보다 작은 게 인덱스 개수만큼 있겠죠. 이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5번이라 그러면 실제로 6번째니까 5만큼 그대로 찍으면 되고 반대로 큰 거는 n 인덱스 -1을 하면 되겠죠. 이 두 개 합치면 idx랑 n-idx -1 합치면 n-1이 되죠. 자기 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값이 일치하지 않네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거를 안 했네요. 괄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결과값 일치하고 여기도 일치하고 코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만점을 못 받았어요. 제 생각에 시간 초과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여기 이진 탐색도 썼는데 시간 초과가 어디서 났을까요? 요겁니다. 지금 마일리지가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리스트에서는 어떤 특정 값이 이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전체를 다 뒤져야 돼요. 근데 이 리스트의 길이가 5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러면 퀘어리 곱하기 5만, 5만 곱하기 20만 하면 그 값이 10억을 훌쩍 넘겠죠. 1억을 훌쩍 넘는 값이니까 여기서 시간 초과가 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이썬의 set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파이썬에서 쉬우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 마일리지에 있는 값을 다 담고 있는 set을 하나 만듭니다. set 마일리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마일리지를 그냥 가져와서 set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m이 마일리지에서 있는지를 체크하지 말고요. 이 리스트를 체크하지 말고 이 set인 set 마일리지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죠. 이 set은 해쉬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 시간에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바꿔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값이 작을 때는 둘 다 똑같이 금방 동작하는데 이제 큰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쵸? 정답입니다. 이 하나만 바꾸면 돼요. 리스트에서 in, not in을 체크하지 말고 리스트를 set으로 바꾼 다음에 그 set에서 not in 혹은 in을 체크하면 훨씬 빠르게 된다는 거,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set으로 바꿔서 뭐 하는 게 되게 쉬운데 C++나 자바에서는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set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m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걸 하지 말고요. 그냥 인덱스를 바로 찾고 이 인덱스가 m이 이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데 들어있지 않으면 m이 삽입될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마일리지 인덱스 값이 m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보면 실제 m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이 이 마일리지 idx 값이랑 같으면 이걸 출력하면 돼요. 그런데 같지 않으면 0을 출력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잘 되겠죠?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잘 되는데 이 경우는 잘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idx 값이 이 가장 큰 인덱스 값보다 커질 수 있거든요. 이게 m이 실제 마일리지에 있는 값보다 더 큰 값이 들어오면 이 bisect left가 리턴하는 idx 값은 그 length 값을 리턴하게 돼요. 하나 더 큰 값.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기 전에 idx가 n이 아닌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idx가 n이 아니고 m이 마일리지 idx랑 같으면 출력하면 되고 idx가 n이 된다거나 m이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됐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를 C++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로 풀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잘 만든 파이썬으로 잘 만든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C++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NQ 마일리지 등등이 필요하니까 선언을 하겠습니다. NQ 잡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마일리지가 n이 최대 5만까지 가니까 넉넉하게 5만 개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Q를 읽어 드려야겠죠. N과 Q를 읽어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를 읽어 드려야 되니까 루프가 필요하겠죠. 마일리지 i는 C는 마일리지 i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읽어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를 소팅을 해야 되겠죠. C에서의 소팅은 sort mileage, C++의 소팅은 sort mileage, mileage 플러스 n 하면 마일리지부터 마일리지 플러스 n까지 이제 소팅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C++에서 sort를 쓰려면 알고리즘 헤더를 include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퀘리 숫자만큼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for int I 0 이번에는 퀘리 개수만큼 이렇게 루프를 돌고요. 그 다음에 m을 하나씩 받아들여서 여기다가 m 추가하겠습니다. m을 하나씩 받아들여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C에서의 바이너리 서치는 뭐냐? C에서는 로워 바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C에서는 여기는 선언을 해야겠죠. lower bound. 이 lower bound가 조금 전에 파이썬에서 봤던 bisect left랑 일치해요. 그 어떤 특정한 숫자를 삽입을 하는데 그 삽입될 가장 왼쪽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정렬된 배열에서요. mileage 플러스 n, m. 그런데 이제 이제 C++에서는 파이썬하고 다른 게 이 인덱스가 그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배열에서의 인덱스를 만들려면 처음에 시작 위치, 이 마일리지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덱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똑같겠죠. idx가 n이 아니고 우리가 m이 마일리지 인덱스인 경우에는 이걸 그냥 출력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출력하면 되겠죠.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몇 군데 빠진 게 있죠. 여기서 빠뜨렸고요. 23번 for loop의 인덴테이션이 지금 다 안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엔드라인을 안 넣었네요. 엔드라인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됐고요. 여기 됐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정답이죠. C++은 속도도 더 빠르니까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일단 복사를 해 놓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먼저 입력을 받으려면 스캐너를 초기화해야겠죠. view 스캐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뭐 초기화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씩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N과 Q를 하나씩 받겠습니다. N을 받았고 똑같이 Q를 하나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 배열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서는 자바는 그냥 n개 만들면 되겠죠. C++에서는 미리 5만 개를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사실 C++도 거기 n이라고 써도 되는데 표준은 아니라서 제가 그걸 안 한 겁니다. 자바는 표준에 원래 이렇게 n개만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폼은 마일리지를 하나씩 받아오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정수값 받아오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ort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arrays sort mileage 이렇게 하면 되죠. 정확히 n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sort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q까지 m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가져오는데 인덱스를 자바에서는 바이너리 서치라는 그 메서드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하면 돼요. 어디 들어있냐면 arrays에 들어있어요. 마일리지에서 n을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로 리턴해 주는데 있으면 정확한 인덱스를 리턴하고요. 없으면 음수값을 리턴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음수값 여부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가 음수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처음에 answer를 하나 만들어서 answer에다가 0을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음수면 그냥 이 값을 출력하면 되고요. 양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0이거나 0보다 큰 값인데 근데 어차피 인덱스가 0일 때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때만 우리가 answer 값을 idx 곱하기 n-idx-1로 업데이트를 하고 우리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ln을 다 치는 게 좀 귀찮아서 if에 이걸 치고 else에 이걸 치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answer를 만들어서 한 번만 이걸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에 닫는 괄호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리턴 제로가 필요가 없죠. 이건 C에서의 유물이고요.
개수가 안 맞나 본데요. 아까 가져온 게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C++ 코드 가져와서 괄호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일치하는 값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바가 제일 느려요. 3초잖아요. 파이썬도 2초인데 자바가 3초예요. 한참 걸릴 겁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